안녕하세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란입니다. 일상은 교육이지만 교육은 일상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는 좀 낯선 단어인데요. 뭐 수면 교육 이런 용어가 인터넷에 검색이 되는 걸 보고서는 제가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정말 대학교 이후부터 여태까지 근 30년 이상을 계속 종사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무슨 말이지? 내가 모르는 무슨 용어일까라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런 거 뒤에 왜 수면이라는 그 말 뒤에 왜 교육이라는 말을 붙였을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독립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수면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수면을 잘 숙면에 취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뇌 발달이라던가 건강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기사가 함께 실려 있는 걸 보고서는요, 그거는 맞아 하고 끄덕이면서 이제 그 아랫줄을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이를 걷싸게 이렇게 잘 묶어서 자궁에서처럼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라던가,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앉거나 달래지 않고 앉거나 없지 않은 상태 바닥에 아이를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눕게 한다라던가 이런 글들이 있는 걸 보고서는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을까 하고 그걸 하나씩 더 들여다보았더니요. 결국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젊은 어머님들이 아이가 잠들 때까지 안고 있거나 업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가 바닥에 누운 채로 잠자리 위에 혼자 동떨어진 상태로 잠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발상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식 육아에 있어서 아이가 독립적으로 크는 것들, 이런 것들 맥락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드려놓은 걸 보고서는 참 해석하기 나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면 교육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의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이가 날마다 하는 것,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오전 낮잠, 오후 낮잠, 밤잠 해가지고 하루에 잠을 3번씩도 자게 되는데, 그 잠자기 전마다 의식이라는 건 또 뭐야? 라고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잠들기 전에 일정하게 반복되는 어떤 행동, 그것을 의식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거대 포장을 하는 거는 또 무슨 심리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뭐 이런 것을 돕는 전문적인 어떤 용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젊은 어머님들이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상의 사소하지만은 아이가 잠드는 시간, 그 다음에 잠들 때 드는 버릇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수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수면을 할 때 아이와 이렇게 떨어져서 잠을 잔다거나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는 건 물론이지만은 엄마나 아빠 뭐 아이를 돌봐주시는 양육자가 안아주거나 업어주지 않고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심지어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눈 접촉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보고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육아 상식이 바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행동주의 육아라는 것, 예를 들면은 4시간마다 아이는 뭐 젖을 먹여야 한다. 아이가 아무리 울고 보채더라도 4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말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는 4시간마다 주기적으로만 우유를 먹게 되는 그런 아이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행동주의의 어떤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는 행동주의 육아 방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만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일정 패턴을 갖게 되고 바람직한 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주의가 너무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와닿았을 때 그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다. 아이가 어느 날은 유난히 많이 놀아서 배가 많이 고플 테니까 그날은 아이가 울 때 2시간밖에 안 됐어도 젖을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아이가 소화불량이거나 뭔가 계속 잠을 자거나 이러다 보니까 뭐 2~3시간이 훨씬 넘고 나서도 아이가 보채지 않으면 조금 더 먹는 시간을 늦출 수도 있고 수유 시간을 늦출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다르게 와닿았었는데요. 요즘은 젊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웃집의 할머니라던가 앞집의 아줌마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아이를 키우는 선배 엄마들한테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내 아이를 내가 혼자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그것을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자를 검색하시면서 이렇게 와닿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은 교육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의 뭐 인성, 뭐 밥상에서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배웠어야 되는 것들이지 이것을 딱 떨어뜨려서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상이 자꾸 적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방과후반까지 있다 보니까 돌봄반까지 있다 보니까 아기들은 태어나서 제일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족이지만은 너무 많은 시간을 타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됐던 교육들이 모두 다 부재 상황이 되어버렸죠. 가정교육이 모두 없어지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런 교육으로 만들어야 될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가정에서의 생활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해야 됐던 모든 것들이 교육이라는 분야로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이라기보다는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편히 잠들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수면 교육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이 기저귀 보송보송한 거 다시 새 걸로 갈아주는 것, 그 다음에 실컷 놀아가지고 아이가 얼마든지 이렇게 잠들 수 있을 만큼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뭐 목욕을 하고 났거나 그래서 굉장히 개운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해도 이럴 땐 참 잠이 올 것 같아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수면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풀어가자면은 아이가 잠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하게 숙면을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편하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아이가 씻으면 개운할 테고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난 보송보송하니까 더 기분이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엄마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실컷 놀이를 했다라면 충분히 몸이 지쳐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아이를 돌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안겨가지고 잠깐 기분 좋게 다르고 어래고 토닥토닥 해주고 눈 마주치고 이제 기분 좋게 잘 자 하고 토닥여주다 보면은 아이는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족들끼리도 있을 때 혼자 뚝 들어서 잠자는 사람이 편할 수도 있지만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뭔가 살갗이 닿고 눈이 마주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놀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이고 기저귀도 보송보송 갈아주고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고 나면은요 굉장히 아이의 눈은 스르르 쉽게 잠길 것이고요. 그러면 그날은 굉장히 편안한 잠에 들 것입니다. 물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아이는요. 일어나서 잠투정을 잠깐 하고 나서는 또 즐거운 하루 일과를 시작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교육이라는 것. 그래서 일상은 교육이지만은 교육은 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